오늘은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이라는 이 책은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라는 부제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결국 몰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쾌락을 쫓는 경우가 많은데요. 쾌락이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의 단기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행위들을 말하죠. 본능적인 영역들이고, 어, 음식이나 아니면 뭐 담배나 술, 이런 뭐 성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 보통은 이런 쾌락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자는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 즐거움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즐거움이라는 거는 저자의 생각에 의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이 과정에서 어, 느끼는 이런 감정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노력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즐거움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행복감과 연결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는 건 결국에는 어떤 한 가지에 몰입하는 이 과정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자는 여기 이 몰입을 이제 영어로 플로우라고 말을 합니다. 플로우라는 뜻은 결국엔 물이 이제 흐른다라는 이런 이제 단어들에서 올 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음, 그 몰입을 이제 경험했던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느낌이다. 물 흐르는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어, 이 플로우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결국엔 이 플로우, 이 몰입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적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의식 자체가 이 질서 있게 구성되고 이 자아를 방어해야 하는 외적 위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목표만을 위해서 이 자유롭게 사용될 때를 최적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최적 경험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의식 상태는 보통은 주의가 계속 산만하게 가게 됩니다. 이걸 이 엔트로피라고 심리적 엔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심리적 엔트로피 상태는 결국에는 계속 무질서하게 이 퍼져나가는 어,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주변에 계속 이 산만해지는 게 기본적인 이 디폴트 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만해지는 정신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요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에서는 이제 네겐트로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엔트로피의 반대라는 거죠. 결국에는 무질서에서 질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어,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게 다 무질서해집니다.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우리 물질적인 부분들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방을 생각해 보면 아마 가만히 놔둬도 아마 계속 어지러워질 거예요. 먼지가 쌓이고 책은 널브러져 있고 뭐 이런 형식이죠. 근데 우리가 결국에는 그것들을 질서를 잡게 만들려면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똑같습니다. 이 몰입이라는 것도 결국엔 우리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정신을 한 곳으로 주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 무질서 상태를 질서 상태로 다시 바꾸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고요. 몰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을 실제로 해보셨을 겁니다.
몰입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 취미 생활, 우리가 이제 어, 여가 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에서 몰입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에서도 몰입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에서도 이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느냐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을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은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이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주의를 집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목표 자체만으로 주의가 분산됐던 주의가 이 모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매력적이고 좀 더 잘 짜여진 좀 더 구체적인 이런 어, 목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면 이 상대방의 코트로 이 공을 넘기는 게 이 목표가 되죠. 그것을 잘했을 때와 못했을 때가 바로 이 피드백이 옵니다. 내가 잘 넘겨서 코트 안으로 넘기면 그건 잘 한 거고 코트 안으로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거는 잘 못한 거죠. 즉각적인 피드백이 바로바로 와야지 이 몰입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 능력과 실력과 그리고 과제의 난이도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몰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실력이 낮고 과제의 난이도가 낮으면 이건 무관심하게 되고요. 근데 실력이 조금 올라갔는데 과제의 난이도가 낮으면 이 권태롭거나 느긋하거나 지루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제의 난이도가 높은데 실력이 낮으면 이제 걱정되거나 불안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이 난이도가 어, 실력이 올라가고 과제의 난이도도 같이 일치하게 되면 이때의 몰입 상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요소가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나의 실력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것에 맞는 과제의 난이도를 선정했을 때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스를 같이 치는데 실력이 뭐 중수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중수인데 완전 초보자하고 테니스를 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미없을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고 시간이 너무나 늦게 가겠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뭐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랑 같이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계속 위축이 되겠죠. 하면서도 계속 불안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고 어, 그러면서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몰입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적정하게 자신의 실력과 동등한 거의 비슷비슷 대등한 사람과 같이 했을 때 몰입도가 가장 크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에서 그 몰입하는 이제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에서 보통은 몰입하기를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일 자체에서 일은 하기 싫은 것, 그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처음에는 일을 배울 때에는 재밌게 하다가 어느 정도 능숙해지면 일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일에서 지루함을 느끼고 권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미국의 이제 한 열차 부품 이제 회사 공장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가 있는데요. 학력도 낮고 실제 이제 공장에서 계속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조는
실제 공장에서 일한 지 30년을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재미있게도 공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공장을 가동하는 데에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사람은 공장의 모든 부품 하나하나를 다 꿰뚫고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자신은 그 기계와 용접공으로서 계속 일을 해왔지만 모든 기계들을 자신이 모두 다 어, 알아보고 뜯어보고 그 안에 속성을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장도 이 조라는 사람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조가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임을 하는 겁니다. 공장의 모든 사람들은 조를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조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공장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에게는 승진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고 해요. 실제 이제 상사가 돼서 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진을 거부했다고 해요. 조 자체는 기계를 다루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걸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상관이 돼버리면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그 관리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거절을 하고 이제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기계를 다루는 용접공으로서 일을 계속 30년 동안 해왔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동, 정말 하기 싫어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있게 바라봤고 기계 자체를 다루는 걸 굉장히 즐겨 했던 겁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 모든 기계를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어, 알고 그걸 목표로 세워서 자신은 기계를 계속 배우는 과정들을 했었고요. 재미난 부분은 이 조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집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특징이 나온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이 스프링클러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서 무지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스프링클러를 이제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빛을 받으면 무지개가 나오는 형식을 어, 개발하게 되죠. 결국에는 저는 이제 그걸 성공시킵니다. 집에서. 근데 아쉽게도 이제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개선하기 위해서 밤에도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스프링클러를 개발합니다. 결국에는 자신이 이제 퇴근하고 나서도 무지개를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 정도로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그 부분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 자신의 일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인생은 진짜 재미있게 산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가 단순한 노동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 일에 완전히 흠뻑 빠져서 완전 몰입하는 그리고 즐겨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은 주호와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통은 일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일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 한다는 겁니다. 빨리 끝나면 바로 술 마시러 가는 게 일과이고요. 근데 그런 일과가 보통이죠.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우리가 일을 어떻게 대하느냐, 일에 어떻게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에는 이 자기 목적적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목적적 경험이라는 건, 이 그 경험 자체가 이제 목적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몰입하게 된 활동은 내적으로 이제 보상을 받는 건데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목적적 경험을 했을 때 이 몰입의 경험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어, 대부분은 일을 할 때 목적이 외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에 있지 않고 다른 것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의 목적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을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목적은 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는 게 재미없어지고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한다면 이러면 완전한 몰입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목적적 경험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취미 생활에서 보통 자기의 목적적 경험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취미 생활이라는 건 결국에는 놀이죠. 이 놀이라는 건 언제나 그 자체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뭐 돈을 받아서 여행을 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돈을 쓰면서 그 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결국엔 그 여행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 자체만으로 보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논리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이 논리적인 요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업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천직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목적적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기 목적적 경험은 결국엔 몰입을 하게 만들고요. 이 몰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몰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몰입 자체가 주는 이 보상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에서 몰입을 느낀다면 훨씬 더 이 풍요롭고 즐거운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